2027학년도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자연계 수험생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입시 전략을 완전히 뒤바꿔줄 핵심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지금 대입의 판 자체가 그 규칙이 극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제 예전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한양대, 연세대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주요 대학들이 이제 내신, 그러니까 학생부 성적은 아예 안 보고요. 오직 논술 시험 하나로만 학생을 뽑는 논술 100% 전형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신 성적이 조금 아쉬웠던 친구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의 파도를 제대로 타기 위해서 딱 5단계로 전략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만 잘 따라오시면 2027학년도 논술 전형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략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논술 시험 자체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한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는 고등학교 3년 동안의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했더라도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오히려 논술 실력, 정말 그거 하나만 제대로 갖추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판이 깔린 겁니다. 특히 다시 한번 도전하는 N수생이나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 출신이라면 이건 정말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기회인 거죠. 그런데요, 논술 실력만 믿고 무작정 뛰어들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논술 시험장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관문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대학들의 전력도 지금 흥미롭게 갈리고 있어요. 성균관대처럼 탐구 과목을 더 까다롭게 봐서 실제적인 문턱을 높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홍익대나 숭실대처럼 오히려 기준을 낮춰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냉정하게 보고 나한테 어떤 대학이 더 유리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이런 지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그러면 그냥 수능 최저 없는 대학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연세대 미래캠퍼스나 숙명여대 같은 곳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양날의 검이에요. 수능 부담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정말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다 몰려듭니다. 경쟁률이 막 수백 대 1, 상상도 못할 수준으로 치솟는다는 거죠. 결국 논술 시험 문제 하나, 작은 실수 하나로 합격과 불합격에 갈리는 살얼음판 승부가 펼쳐집니다. 이 길을 가려면 내 논술 실력, 이게 진짜 전국 탑급이다 하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숫자, 바로 경쟁률에 숨겨진 진실과 함정을 샅샅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64.9대 1, 고려대학교 자연계열의 평균 경쟁률입니다. 와, 숫자만 봐도 숨이 턱 막히죠? 60명이 넘는 사람을 이겨야 합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과연 진짜 싸워야 할 경쟁률일까요? 보세요. 이 그래프가 팩트를 말해줍니다. 수능 최저 기준을 못 맞춘 학생들, 그리고 시험 보러 오지 않은 학생들을 싹 빼고 나면 실제 경쟁률은 14.4대 1까지 그냥 뚝 떨어집니다. 거의 뭐 4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예요.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예요. 동국대는 4분의 1, 숭실대는 5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지죠. 특히 인하대 물리학과. 이거 보세요. 실질 경쟁률이 2.7대 1? 이건 진짜 해볼 만한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수능 최저만 맞추면 논술 경쟁은 이미 절반 이상 이기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처음 경쟁률이 높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허수 지원자들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시로는 가기 힘든 대학에 혹시 모르니까 일단 한번 질러보자 하는 친구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겉으로 보이는 숫자에 절대 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실전적인 팁입니다. 여러분이 수학에서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대학을 노려야 할지 대학별 수리 논술 유형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 범위 출제형입니다. 말 그대로 수학의 A부터 Z까지 고등학교에서 배운 모든 걸 다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연세대, 고려대 같은 최상위권 대학들이 이 방식을 선호하는데요. 특정 과목만 잘하는 편식쟁이가 아니라 수학 전반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진짜 실력자를 뽑겠다는 의도죠. 두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미적분 중심형입니다. 이게 아마 대부분의 자연계 학생들한테 가장 익숙하고 또 가장 편안한 유형일 겁니다. 수능에서도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아주대, 인하대 같은 대학들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수능 미적분 킬러 문제에 자신 있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전략적으로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공통과목 중심형, 우리가 흔히 약술형 논술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유형입니다. 여기서는 어려운 미적분이나 기하, 확통 대신에 모든 학생이 배우는 수학 1, 수학 2의 핵심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꿰뚫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에 좀 자신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이게 또 다른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보들을 하나로 깨워서 여러분을 최종 합격으로 이끌 명확하고 현실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딱 4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봄에는 각 대학이 직접 공개하는 공식 보고서를 샅샅이 뒤져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세요. 둘째, 여름에는 수능 심화 문제 공부랑 논술 준비를 따로 하지 말고 하나로 합치세요. 셋째, 가을에는 반드시 대학별 모의 논술에 참여해서 실전처럼 부딪혀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수능 날까지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모든 걸 걸고 그 이후 시험 직전 며칠 동안 기출문제로 최종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수능 준비랑 논술 준비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능 4점짜리 킬러 문제를 깊이 있게 파고들면서 고민하는 그 과정 4차가 최고의 논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이 절대 두 갈래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분석을 관통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논술 전형은 그냥 여러 입시 전형 중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의 입시 결과를 통째로 뒤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역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여러분만의 대입 역전 드라마를 쓸 준비 되셨습니까?